부동산은 사는 건 내 맘대로 사도 파는 건 내 맘대로 못 정합니다. 안 팔립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못 파는 경우가 되게 많죠. 집값이 올라가서 가격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사람들이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국에는요, 집을 팔려면 손해를 많이 감당해야 겨우 팔 수 있는 겁니다.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정말 힘들죠. 집을 사는 건 내 맘대로 되지만 파는 건 정말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안고 간다라는 게 참 말은 쉽지 정말 힘듭니다. 정말 빡세다라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네 현실은 정말 빡셉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을 때는요, 더 힘들죠. 이 100조가 세수가 펑크 났다고 얘기합니다. 법인세는 18조 줄었고요. 부동산 청약된 사람들은요, 입주해야 되는 시점에 잔금 대출 안 나오니까 미치려고 합니다. 손절하겠다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분양권을 내놓는데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미아동의 하나, 구로구의 호반 서밋, 말도 안 되게 비싸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축 아파트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그냥 웃어 넘겨버립니다. 왜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요. 지금 이렇게 수개월 몇 달 동안 이 정치적인 위기가 지속되면요, 나라 망하는 거죠. 재정 적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요, 신용등급 하락도 생길 수밖에 없죠. 신용등급 하락이 뭡니까? 대출이자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더 비싸게 대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 매수 수요는 없습니다. 대출금 이자 지급도 안 되는 상황이 오는데 빚이 감당이 안 돼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누가 빚을 내서 사주냐라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지금 코스피도 2400이 무너졌죠. 정치 불안이 해소 안 되면 1500원 넘어서 1600원도 간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자 못 갚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고 내수 침체, 구조조정도 심해지고 있고 이게 장기화 될까봐 우려가 많죠. 빚으로 가득 찬 영끌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제대로 못 삽니다. 지금은요, 먹고 사는 생활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함부로 돈 벌 공유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오직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짝 엎드려서 유지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겹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마음 굳게 먹어야 되는 거죠. 참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가 뭘 기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각오를 굳히는 거 말고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 가격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당장 안 되겠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집값은 내려갈 겁니다. 25, 6, 7, 8, 9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값 내려갑니다. 대출이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없죠. 그리고 앞으로 3년, 4년, 5년 대출 충분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힘들어지는 거죠. 카드론 대출 15%, 18% 이자 내면서 쓰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내면 쓰겠습니까? 다른 대출이 막혔으니까 아닌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벌써 풀로 다 받았고, 이 보험약관 대출, 예금담보대출 뭐 다 받았어요. 나중에는 이제 답이 없어서 이 보험도 깨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카드론이죠. 리볼빙, 다음 달로 내야 되는 돈을 카드값을 미뤘어요. 근데 그것도 몇 번 미루면요, 쌓이죠. 그 다음은요, 이제 궁지에 몰리는 겁니다. 대출이자 6%, 8% 돼도 힘든데 이게 15% 되고 18% 되면요, 12% 되면요, 답이 없는 겁니다. 1억을 가지고 수익률 12% 받아서 1200만원, 월에 100만원 받을 때는 되게 좋지만 1억을 빌려서 이자로 월에 100만원 내면요, 미칩니다. 1억이면 다행이게요. 그게 2억이 돼서 200만원 내고 3억이 돼서 300만원 내면 정말 힘들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지경까지 내몰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카드값 늘고 대출 쌓이면 인생 비참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꾸준히 시장 다니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면 대출도 갚아 나갈 수 있고 하겠죠. 근데 돈 1000만원 모으는 거하고 대출
천만 원 갚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문제입니다. 돈 쓰는 건 쉽죠. 근데 아껴서 절약해서 모아가는 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요, 보통 이렇게 연봉 3천 받으면 실수령액 뭐 220만 원, 230만 원 받으면요. 자취하면 밥값 20만 원,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뭐 담배값, 뭐 술값, 뭐 공과금 이래저래 하다 보면 되게 빡셉니다. 월세 살면 월세 서울 기준에 월세 평균이 뭐 76만 원인가? 뭐 72만 원인가 얘기하더라고요. 좀 싼 데 들어간다 그래도 월세 50만 원, 60만 원 내야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220만 원 받아가지고 월세 오르심 내고 공과금 내고 하면 8, 90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밥값에 교통비 따지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러면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그거는 1인 가구들의 이야기, 1인 가구들의 부채인 거고. 뭐 좀 연봉 한 4,500, 5천 받는다고. 주택담보대출 3억, 4억, 5억 받았어요. 생활이 되냐라는 겁니다. 대출이자 1%대일 때는 괜찮았죠. 근데 지금 대출이자 5%, 6%대 되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대출이자가 2배, 3배 늘었어요. 미치는 거죠. 생활이 되냐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연봉 1억, 연봉 1억 2천, 1억 5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연봉 2억 얘기도 하고 연봉 2억이면 실수령액이 1억 1,100만 원, 1억 5천이면 실수령액 900만 원, 1억 1,000만 원 정도 받으면 실수령액 700만 원입니다. 분명히 많은 돈이 맞는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여유롭게 버는 돈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요새는요, 4인 가족이 실수령액 700만 원 받아도 허덕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말도 안 겁니다. 참, 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살아가는 게 힘들죠. 그래서 연봉 1억 5천 받아도요, 연봉 1억 5천 받아가지고 실수령액 900 받아도 강남에 15억, 20억짜리 아파트를 쉽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1억 5천 연봉 받아서 월급 900만 원 받아가지고 저기 외곽에서 주거비용 덜 들이고 살면 되게 만족스럽죠. 근데 사람이 욕심을 부른다고 연봉 1억 5천이라고 주변에서 15억짜리 아파트 정도는 사야지라고 옆에서 부추기면 금세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넘어갔다가 이제 빚의 이자가 늘어나가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박살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자라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함부로 무리하게 빚지지 말자. 무리하게 아파트 따지면서 비싼 아파트 사서 빚에 허덕이는 삶을 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심해서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